안녕하십니까, 앤소니입니다. 오늘 49번째 시간은 전세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세권 설명에 앞서 임차권과 혼동하시는 경우가 있어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권은 등기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하는 물건이고요. 임차권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 채권입니다. 주택의 경우 전세권이 그 기간이 만료되어 전세보증금을 집주인이 반환하지 않을 때 전세권자는 직접 경매를 신청할 수 있으나 임차인은 집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승소 판결을 받은 이후에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전세권과 임차권의 차이점 중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우실 게 선순위 전세권에 대한 것인데요. 자, 전세권 자체가 말소기준 권리가 되느냐? 전세권이 건물의 전부에 대한 전세권이고 전세권자가 경매를 신청하거나 배당 요구했을 때는 말소기준 권리가 됩니다. 또 전세권자가 임차인으로서 전입도 했을 경우에 자, 이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느냐? 자, 임차인으로서의 권리와 전세권자의 권리로서는 권한이 다릅니다. 그래서 전세권자가 전입했을 때는 두 개의 권리를 모두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전세권자는 배당 요구가 무척 중요한데 전세권자가 채권계산서를 제출했다라는 것은 배당 요구한 것이 아니니까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전세권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간략하게 설명을 이미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전세권과 함께 혼돈하는 것이 있죠. 자, 그것은 임차권입니다. 자, 쉽게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전세권은 등기부상의 전세권이라고 등기를 설정을 합니다. 자, 그런데 보통 여러분들이 임차인으로 살 때 그냥 전세 산다라고 말하는 것은 등기되지 않았다면 그것은 전세권이 아니고 그것은 임차권이죠. 자, 임차권은 주민등록을 전입하고 그리고 확정을 받으면 그 임차인을 보호하게 되어 있죠. 전세권과 임차권은 비슷해 보이나 사실상 그것을 규정하는 법이 다릅니다. 전세권은 민법에서 이것을 다루고 있고요. 임차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이것을 규정하고 있죠. 자,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전세권은 등기부에 올라가 있는, 전세권으로 올라가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자, 이 전세권이 말소기준 권리가 되느냐에 대한 논의가 많습니다. 그런 논란이 있는데요. 자, 그런 논란이 있는 것은 경매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민사집행법에 이 전세권이 말소기준이 된다라는 명문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실제 이 전세권이 말소 기준이 되는 것으로 실무에서는 많이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경우냐?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전세권 자체가 건물의 전체에 대한 전세권이어야 된다는 것. 자, 그리고 이 전세권이 경매를 신청하거나 배당 요구를 했을 때 이 선순위의 전세권은 말소 기준 권리가 된다라는 거죠. 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어떤 아파트의 한 호수에 자, 전세권을 설정하고 임차인이 전세권자가 전입을 했습니다. 자, 이 아파트 201호라 그럽시다. 201호의 전세권자가 전입할 그 시점에 전세권을 설정하고 들어갈 그 시점에는 이 아파트의 등기부가 아주 깨끗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세권자보다 더 앞선 권리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세권자는 충분히 돈을 지불하고 여기에 들어갔던 거죠. 자, 등기부상에 전세권이 가장 앞서 있죠. 그런데 그 이후에 집주인이 다른 사람과 가등기를 설정해 줬습니다.
자, 전세권이 앞에 있고 가등기가 이 순위에 있는 거죠. 만약에 전세권자가 그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서 이것을 경매를 신청했다면 이때는 이제 임의경매가 되죠. 전세권자는 소송을 통하지 않고 바로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경매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전세권이 이때 만약에 말소 기준이 되지 않는다면 이 가등기는 이것이 담보 가등기가 아닌 한 인수가 되겠죠. 자, 낙찰자가 이 가등기를 만약에 인수한다면 이 전세권이 설정된 아파트는 정상적으로 낙찰이 되지 않을 테고 결국 이 전세권자는 손해를 봐야 됩니다. 정상적으로 낙찰되지 않았을 경우 전세권자가 전액 배당받을 가능성이 적어지겠죠. 자, 그것은 이것이 인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전세권자는 민법에 의해서 다른 후순위 권리자들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전세권자보다 후순위의 가등기 때문에 우선 변제 받을 권리를 침해를 당한다면 이 전세권은 의미가 없죠. 자, 상식적으로 당연히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이것은 인수가 아니죠. 그리고 실제 이러한 사건이 경매된 전국의 여러 건의 아파트나 빌라 사건에 있어서 법원에서 이때 이 가등기를 인수로 표시한 경우는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실무에서도 이 전세권은 말소 기준이 되고 이 전세권이 배당받고 전액을 배당받든 일부만 배당받든 이 가등기는 말소되는 것으로 처리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매각물권 명세서에 대해서 배우셨는데 만약에 전세권이 말소 기준이 아니어서 이 가등기가 인수가 된다면 매각물권 명세서상에 이것을 인수로 표시해야 되겠죠. 자, 그러나 저는 그렇게 인수로 표시한 사건을 본 적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자, 이것은 빌라나 아파트와 같은 집합 건물이 아니고 자, 그냥 보통의 이 다가구 주택이라고 합시다. 자, 이 다가구 주택에 2층에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자, 2층에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고 1층에는 임차인이 전입하여서 점유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2층에 전세권을 설정한 사람이 99년에 전세권을 설정했다. 자, 임차인은 2000년에 전입을 했다. 라고 가정을 하고요. 또 하나, 자, 이 집과 토지를 전체를 담보를 해서 자, 이것이 2001년도에 설정이 되었다면 자, 여기서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느냐. 자, 여기서 말소 기준은 이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이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 건물 2층에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고 또 만약에 같은 목적지에 임차인이 들어가 있다면 그때는 이 임차인은 대항력을 주장할 수가 없겠지만 전세권의 목적물과 임차인이 들어가 있는 목적물이 다르죠. 자, 그렇다면 이때는 이것이 2001년이 말소기준 권리가 될 테고 자,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다는 거죠. 자, 아까 말씀드렸던 아파트 전체에 대한 전세권. 자, 이와 같이 주택 다가구의 일부에 대한 전세권은 분명히 다릅니다. 자, 이런 경우는 말소 기준이 되지 않는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요. 또 하나, 아까 아파트의 전세권자가 그 배당금을 받기 위해서는 임의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 주택의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는 그 보증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송을 거쳐서 강제경매로 채권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것도 역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전세권이 인수냐 아니냐. 선순위 전세권이 자, 선순위의 전세권이 인수냐 아니냐는 자, 오직 배당 요구와 경매 신청에 달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인수냐 소멸이냐. 자, 이것은 이 선순위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했느냐에 달려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경매를 신청한 것도 배당 요구죠. 경매의 목적은 채권을 회수하겠다는 것이니까 경매 신청 자체도 배당 요구로 봅니다. 그런데 간혹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도 아니고 경매를 신청한 것도 아닌 채권 계산서를 제출했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 채권 계산서를 제출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될 게 이것이 배당 요구가 아니라는 거죠. 채권 계산서라는 것은 실제 전세권자가 받아야 될 금전 채권이 얼마라는 것을 법원에 밝히는 것이지 법원에 나는 전세권을 해지하고 돈을 받고 나가겠다. 자, 이런 뜻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지난 시간에 가등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가등기는 채권 계산서를 제출했다는 것은 그것이 금전 채권이라는 것을 밝혔기 때문에 담보 가등기가 됩니다. 그러나 전세권은 다 금전 채권이고 그리고 금전 채권인 전세권이 채권 계산서를 제출했다 그래서 그것은 배당 요구가 아니라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제가 집합건물의 전세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집합건물의 전세권자는 낙찰되면 그 집합건물과 대지권 전체의 이 낙찰대금에서 배당을 받죠. 그런데 주택의 전세권자는 주택의 배당금에서만 낙찰대금에서만 배당을 받습니다. 자, 주택은 보통 건물과 토지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다시 말씀드리면 건물의 전세권자는 건물의 낙찰대금에서만 배당을 받고 자, 토지의 낙찰대금에서는 배당을 받지 못한다는 것. 이것도 역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주택의 전세권자는 전체의 대금에서 배당을 받겠다면 건물과 토지 두 군데의 등기부에 모두 전세권을 설정해야 되는 것이죠. 자, 지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으로 실제 사례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저와 함께 그림을 보실까요? 수원의 주택이 경매로 나왔습니다. 자, 2003년 사건이고요.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 자, 아래쪽에 그림을 볼까요? 자, 여기서 전세권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등기부상에 가장 앞서 있는 이 전세권. 자, 건물 전체에 대한 전세권은 아니고 자, 여러 가지 다가구 주택의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입니다. 그 보증금이 전세 보증금이 5,500인데 자, 이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했느냐가 중요하죠. 자, 여기 전세권자 김 씨가 또 임차인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배당 요구했다라는 기록이 있는데 그 금액이 같은 5,500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전세권과 임차인으로서의 보증금은 하나의 채권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자, 임차인으로서 배당 요구했으니까 전세권자로도 역시 배당 요구한 걸로 보죠. 자, 그리고 이 5,500이 전액 배당이 되든 일부만 배당되든 이 전세권 자체는 지워지는데 만약에 5,500 중에 일부가 배당되지 않는다면 임차인으로서의 전입은 여전히 대항력은 여전히 남아 있어서 그 보증금을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전세권자가 전입했을 때는 전세권자로서의 이 권리와 임차인으로서의 권리 두 가지 다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른 사건을 볼까요? 자, 경기도 고양시의 빌라가 경매로 나왔습니다. 자, 6천만 원이었고요. 최종적으로는 취하가 되었네요. 자, 아래쪽에 기록을 보겠습니다. 자, 등기부상에 임차인이, 건저당이 먼저 두 개가 설정이 되어 있고, 그 아래쪽에 세 번째 건물, 빌라 전부에 대한 전세권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세권자가 임차인으로서도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 전입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세권자로서는 후순위죠. 결국 이 순서에 의해서 배당을 받고 전세권은 당연히 후순위니까 소멸될 것이고 임차인으로서는 전입이 없으니까 자, 임차인으로서는 배당을 못 받는 거죠. 자, 만약에 이 전세권을 설정하고 임차인으로도 권리를 주장하는 이 강 씨가 만약에 전입을 하였다면, 가정하는 겁니다. 전입을 하였다면 소액을 배당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임차인이 전입을 하지 않고 오직 전세권으로서만 채권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전세권은 소액 배당과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자, 그래서 간혹은 이 전세권보다는 임차인으로 전입하는 것이 오히려 임차인에게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사건을 말씀드리죠. 경기도 어정부에 상가가 경매가 나왔습니다. 자, 아주 큰 상가인데요. 자, 이것이 9억 7천에 감정되고 2억 7,200에 낙찰이 되었습니다만, 자, 왜 이렇게 가격이 떨어졌을까요? 자, 여기에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내용이 나옵니다. 자, 경매 대상인 건물 전부에 대한 전세권자 주식회사 신맥, 그 금액이 무려 5억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했다라는 기록이 없고 단지 채권 계산서를 제출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자, 채권 계산서는 배당 요구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전세권 5억은 인수가 되는 것입니다. 자, 채권 계산서를 제출한 것을 배당 요구한 것으로 착각하시면 안 되죠. 자, 분명히 이것이 배당 요구가 아닌가를 여러분들이 꼭 밝히고 싶다면 5억이란 금액이 아주 큰 금액이니까 법원의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사건을 말씀드릴게요. 자, 평택시에 아파트가 경매로 나왔습니다. 자, 9,500짜리가 80%가 되었고 이것을 누군가가 8,170만 원 단독에 입찰을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잘못 낙찰받았습니다. 자, 왜 그러냐? 건물 등기부에 최선 순위에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고 또 이 전세권자는 임차인으로도 되어 있습니다. 전입은 하지 않았는데요. 이 전세권자가 그러면 배당 요구를 했느냐가 중요한데, 자, 법원의 기록에는 방금 앞의 사건과 같이 채권 계산서만 제출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배당 요구하지 않은 인수가 되죠. 자, 낙찰 금액과 전혀 무관하게 이 5천은 낙찰자가 별도로 지불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낙찰 금액 9,500만 원짜리를 8,100에 낙찰받고 5천을 별도로 인수해야 된다면 이것은 잘못 샀죠. 대부분의 기록을 보면 이 낙찰자가 불허가를 신청했습니다만 법원에서는 불허가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음 사건을 볼까요? 자, 부산시에 빌라가 경매로 나왔습니다. 자, 5,800 감정이고 4천여만 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자, 아래쪽에 등기부를 볼까요? 자, 박 씨가 전입하여 있고요. 또 박 씨가 전세권을 설정했습니다. 자, 그런데 잘 보시죠. 전세권은 선순위 전세권이니까 배당 요구했느냐 안 했냐가 중요한데, 자, 여기서 배당 요구를 했다라는 기록이 있으니까 이것은 소멸이 됩니다. 자, 이 배당금을 전액을 못 받아도 전세권은 소멸되는데 만약에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이 있다라면 나머지도 낙찰자에게 달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불행히도 그 전입일자가 대항력이 없습니다. 자, 여기서 말소기준 권리는 본인의 전세권이 아닌 세 번째 있는 압류, 자, 이것이 말소기준이고 그 날짜가 8월 12일,
임차인은 8월 27일에 전입했으니까 대항력이 없죠. 그러면 이 물건이 낙찰되면 전세권자는 배당을 받고 이사를 가야 되고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죠. 자, 만약에 대항력을 주장하고 싶다면 이 세 번째에 있는 압류를 대위변제하면 되겠죠. 자, 대위변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압류 금액이 크지 않다면 대위변제하고 5,500의 대항력을 주장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도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전세권에 대해서 오래전에 이미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선순위의 전세권은 이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하면 전세권 자체가 소멸되고 배당 요구하지 않으면 인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죠. 배당 요구 여부에 따라서 전세권이 인수가 되거나 소멸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세권 자체에 대한 소멸이냐 인수냐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런데 이 선순위의 전세권자가 전세권도 설정하였고 임차인으로서의 전입도 하였을 경우, 자, 이 전입이라는 것은 대항력이 있는 전입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말소 기준 권리보다 날짜가 앞서서 전입했다는 거죠. 자, 이 대항력이 있는 전입일 경우 전세권 자체는 배당 요구하면서 말소가 되었는데, 자, 만약에 그때 그 보증금을 일부 돌려받지 못하실 경우 이 전입에 의한 대항력으로 낙찰자에게 미배당받은 보증금을 요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전세권 자체는 말세지만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는 전입을 하였다면 자, 그 보증금을 미배당된 보증금을 낙찰자인 여러분이 지불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전세권과 관련해서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자, 등기부상에 전세권이 설정되고 이 전세권자가 점유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세권자에게 채권이 있는 사람이 이 전세권을 감유하는 경우가 있죠. 자, 전세권 설정된 등기부상에 이 감유가 전세권을 감유했다라는 기록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고 이 감유권자가 전세권자를 대신해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감유권자가 감유만 해서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자, 본안소송에서 판결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그 판결하고 관계된 게 뭐 전부명령, 주신명령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이 감유권자가 소송에서 자, 전부나 주신명령을 받았다면, 자, 전세권자를 대신해서 감유권자가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 자, 배당 요구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내용은 자주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자, 여러분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외형상으로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상은 전세권을 감유한 이 감유권자가 배당 요구한 경우가 있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이것은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한 것과 결국 같고 외형상 인수처럼 보이는 이 전세권이 사실상 인수가 아니고 낙찰로 소멸된다는 거죠. 아주 중요하죠. 자, 이런 사건이 많이 나온다면 여러분에게도 수익이 나올 가능성이 그런 기회가 자주 있겠는데 사실상 이런 사건이 자주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그 내용으로 또 사례를 보여드릴까요? 저와 함께 자료를 보실까요? 청주의 아파트가 경매로 나왔습니다. 자, 뭐 보통의 아파트인데요. 자, 감정가 5천만 원에 경매를 시작해서 누군가 낙찰받고 불허가 되었고요. 또다시 경매를 해서 최종적으로 3,300여만 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자, 이 사건의 기록을 좀 보실까요? 자, 외형상의 기록을 보면 특이한 내용이 없습니다. 자, 집주인 김씨,
자, 최선순위로 강 씨가 전세권을 설정했고요. 자, 그 아래쪽에 김 씨가 강제경매, 그리고 신협에서 임의경매가 들어온 사건입니다. 자, 여기에 전세권이 중요하죠. 아파트 전체에 대한 전세권자로서 경매를 신청한 게 아니니까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이것은 인수가 됩니다. 자, 그런데 내용을 잘 보셔야 됩니다. 전세권자의 감유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사건입니다. 자, 여기서는 그 내용이 판단이 되지 않는데 등기부를 같이 보실까요? 자, 등기부를 보시면 전세권을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 전세권이 나타나죠. 전세권. 자, 전세권 8번 전세권 채권 감유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자, 전세권자가 강 씨고 이 전세권을 감유한 사람이 자, 아래쪽을 좀 더 봐야 되겠네요. 자, 전세권을 감유한 사람이 두 사람인데 그중 한 명이 경매를 신청한 김 씨로 되어 있습니다. 자, 선순위에 전세권이 있고 그 전세권을 감유하고 그 감유권자가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자, 아까 제가 칠판에서 말씀드렸던 자, 전세권의 감유권자가 전부명령이나 추심명령. 자,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전세권자는 집주인에게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전세권을 감유한 채권자가 그 권리를 넘겨받은 게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입니다. 자, 그 권리를 넘겨받고 그 전세권을 감유한 김 씨가 경매를 신청했으니까 결국은 이것은 전세권자의 경매로 본다는 거죠. 자, 외형상 전세권자는 배당 요구하지 않고 경매를 신청 안 한 것처럼 보입니다만, 자, 그런 내용을 알면 이 전세권은 낙찰되고 소멸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다른 사건을 볼까요? 자, 인천의 근린시설이 경매 대상입니다. 자, 금액이 무척 크네요. 29억. 자, 낙찰은 13억여 원에 되었습니다. 자, 간단히 내용을 좀 살펴볼까요? 자, 여기에 건물 등기부상에 자, 강 씨가 전세권으로 되어 있고 이 강 씨가 위쪽에 임차인으로서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선순위 전세권은 인수로 되어 있죠. 자, 그런데 등기부를 보면 이 전세권, 강 씨의 전세권을 감유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감유권자가 법원에 배당 요구했다라는 기록이 나오죠. 자, 그렇다면 전세권 본인은 배당 요구하지 않았지만 전세권자의 채권자가 배당 요구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것은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한 걸로 보고 결국 이것은 인수가 아닌 것으로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다면 여러분에게도 또 특별한 수익이 나올 기회가 올 겁니다. 자, 다음 사건을 볼까요? 서울특별시 송파구의 다가구 주택이 경매로 나왔습니다. 자, 역시 잘 보시죠. 내용이 좀 복잡합니다. 10억여 원의 감정이 되었고 2008년 5월 현재 8억여 원의 경매를 진행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자, 아래쪽의 내용을 볼까요? 자, 건물 등기부를 보면 전세권자가 23억 5천이라는, 아니요, 2억 3,500이라는 전세권을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전세권자가 위에 보면 배당 요구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전세권자가 만약에 건물 등기부에만, 건물에만 전세권을 설정했다면 건물의 낙찰가에서만 배당을 받아야 되죠. 그런데 이 사건에 건물의 감정가는 불과 얼마 되지가 않습니다.
10억여 원의 감정가 중에 토지가 9억여 원이 되고 건물은 대략 9,801억 원이 채 못 됩니다. 자, 건물의 전세권자 2억 3,500은 건물에서만 배당을 받는다면 배당을 전액 다 못 받을 수 있죠. 자, 그런데 그 전세권자가 전입까지 한 대항력이 있으니까 결국은 인수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은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했으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착각하실 수가 있는데 만약에 전입하여서 대항력이 있으면 배당 못 받는 것을 여러분이 인수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가정을 한 것이고요. 실제 이 전세권자가 건물에만 전세권을 설정한 것이 아니고 등기부를 보면 전세권이 토지에도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의 전세권이 건물에만 되어 있느냐 아니면 토지 건물 다 되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이 전세권자는 토지 건물 모두에 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 건물 전체에 대해서 1순위로 배당을 받게 되니까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인수할 금액은 없는 게 되는 거죠. 자,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 다른 사건을 또 말씀드리죠. 수원시의 다가구 주택이 경매로 나왔습니다. 자, 5억 6천만 원 감정되었고요. 2008년 4월에 5억 800에 낙찰이 이미 되었습니다. 자, 아래쪽에 복잡한 내용의 임차인과 등기부가 나옵니다. 자, 보시면 말소 기준은 자, 요 건저당이 되겠죠. 전세권은 전체에 대한 전세가 아니고 일부에 대한 전세니까 말소 기준이 되지가 않습니다. 자, 여기에 임차인 중에서 인수로 기록된 사람이 두 사람 있습니다. 강 씨와 한 씨. 자, 두 사람이 배당 요구를 안 했다는 뜻이죠.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하지 않으니까 인수로 나타나는데 그 아래쪽에 보면 강 씨가 임차권 등기를 하였습니다. 자, 여러분이 아직 배우시지는 않으셨는데 자,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를 했다. 그것도 경매 개시 전에. 자, 여기 경매 개시는 2007년 10월인데 그 이전에 임차권 등기를 했다라는 것은 이것을 배당 요구한 걸로 본다는 거죠. 자, 중요하죠. 자, 여기서는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별도로 하지 않았지만 그래서 인수로 기록이 되었습니다만 법원의 법 규정에는 임차권자가 임차권 등기를 하면 이 자체가 배당 요구한 걸로 본다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한 것이 되고 자, 인수는 없는 것이 됩니다. 자, 이런 내용 역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다면 3,200만 원을 인수하느냐 아니냐의 문제니까 여러분들은 그만큼 수익을 내고 이 물건을 낙찰받는 게 되는 거죠. 자, 선순위의 전세권자는 그 배당 요구가 아주 중요합니다. 자, 배당 요구의 형태는 경매를 신청한 것도 배당 요구로 보고요. 또 간혹은 전세권을 감유한 채권자가 배당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전세권자가 또 전입하여 대항력 있는 임차인일 때 전세권은 배당 요구로서 미배당금이 있다 하더라도 말소가 되지만 자, 전세권 자체는 말소지만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는 여전히 낙찰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는 걸 알으셔야 되겠습니다.